당신 치매였잖아. 치매? 난 한 번도 치매에 걸린 적이 없다. 그건 내가 만든 거짓이야. 이 말이 오가던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건 모든 게 시작되던 그 평범한 아침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햇살이 대저택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침이었어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을 받아 반짝였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주변을 비췄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 무언가 썩은 냄새가 숨어 있었습니다. 정혜숙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78세의 노인이었습니다. 하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깨끗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초점이 없었어요.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지? 내 안경이. 손이 허공을 더듬었어요. 하지만 안경은 코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걸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치매였습니다. 적어도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연이 들어왔어요. 33세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도 깔끔했어요. 손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돌렸어요. 지연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지연은 해숙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또 약을 안 드셨네요. 여기 바닥에 다 흘려놓으셨잖아요. 바닥엔 알약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걸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랬나? 미안하구나. 지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치워드릴게요. 지연은 무릎을 꿇고 알약을 주었어요. 하지만 그 얼굴엔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해숙이 보지 못하는 각도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쯤 돌아가실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은 약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아니, 버리는 척하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 약을 꺼내 해숙 앞에 놓았어요. 자, 할머니 이제 드세요. 해숙은 순순히 약을 받았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해숙은 약을 입에 넣었어요. 물을 마시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돌아서자 조용히 약을 뱉어냈어요. 손수건에 싸서 소파 쿠션 밑에 숨겼습니다. 그 순간 해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초점이 또렷해졌어요. 지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었어요. 너, 언젠간 대가를 치를 거야.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듣지 못했어요. 아니, 들었다 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치매 노인의 헛소리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지연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음식을 꺼냈어요. 하지만 해숙에게 줄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먹을 거였어요. 샌드위치를 만들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대표님. 네, 저예요. 할머니 상태는, 네,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흥분되어 있었어요. 유원장은 곧 손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연은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예비 며느리의 미소였죠.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 비서가 들어왔어요. 45살의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서류 가져왔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해숙은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응, 서류.
박비서는 해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연이 거실로 나왔어요. 아, 박 비서님 오셨어요? 박비서는 지연을 봤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눈빛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네. 지연 씨 회장님 서류 처리 때문에 왔습니다. 지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안 좋으셔서요. 서류는 제가 대신 볼게요. 박비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치매세요. 서류를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박비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해숙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지연이 듣지 못하게요. 회장님, 예정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해숙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또렷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윤도훈이 집에 왔어요. 38배 남자였습니다. 해숙의 손자였죠.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해숙은 도훈을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 도훈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포옹이었어요. 해숙도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지연이 다가왔어요. 도훈 씨, 왔어? 피곤하지? 도훈은 지연을 보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오늘 어떠셨어? 지연이 대답했어요. 오늘도 약을 안 드시려고 하셔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잘 모시고 있어요. 도훈은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아, 정말 고마워. 할머니 돌보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지연은 손을 저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한 거죠? 하지만 해숙을 바라보는 지연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도훈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해숙은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보고 있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도훈은 잠들었고 지연은 해숙의 방으로 갔어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해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지연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CCTV가 없는 걸 확인하고는 해숙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해숙은 눈을 떴어요. 멍한 표정으로 지연을 봤습니다. 지연은 해숙의 손목을 잡았어요. 거칠게 잡았습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약속한 유언장, 언제 써주실 거예요? 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짜증을 냈습니다. 답답해 죽겠네. 빨리 써주시든가. 아니면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질 말은 뻔했습니다. 해숙은 여전히 멍하게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은 한숨을 쉬고 손목을 놓았습니다. 쯧. 내일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생각 좀 하세요. 지연은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해숙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침대 머리맡 시계 뒤에 작은 카메라가 숨어 있었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화 중이었습니다. 모든 게 녹화되고 있었어요. 해숙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혼잣말이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비서가 다시 찾아왔어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해숙과 단둘이 있을 때 태블릿을 켰어요. 어젯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지연이 해숙의 손목을 잡는 장면이었어요. 박비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시작하시겠습니까? 해숙은 영상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시작하자.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박비서는 태블릿을 끄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 모든 걸 준비해 두겠습니다. 해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원에서 지연과 도훈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밝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해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요. 지연아, 해숙의 입에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둘 시간이 왔다.
창밖으로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에 고요였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집안은 분주했어요. 도훈과 지연의 약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초대장이 인쇄되고 예식장이 예약됐습니다. 지연은 들떠 있었어요. 매일 웨딩 매거진을 보고 드레스숍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의 이유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돈이었습니다. 정확히는 1,000억 원대의 유산이었죠. 해숙은 여전히 치매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멍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완벽한 치매 환자였죠.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박비서와 단둘이 있을 때 해숙의 눈빛은 날카로워졌어요. 모든 계획을 점검하고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전쟁 준비였어요. 조용하지만 치밀한 전쟁이었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지연은 고급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엔 최 대표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죠. 값비싼 양복을 입고 손목엔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유 원장은 언제쯤 손에 넣을 수 있소? 최 대표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지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고지해요. 할머니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이제 거의 아무것도 기억 못 하세요. 최 대표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유 원장만 손에 넣으면 그 재산의 30%는 당신 거요. 지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30%, 300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완벽하게 처리할게요. 최 대표는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이건 위조 유 원장 초안이오. 변호사가 작성한 거니까 완벽해. 할머니 도장만 찍으면 돼. 지연은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도장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 찍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웃었어요. 탐욕이 가득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카페 구석에 앉은 한 남자가 모든 걸 녹음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저녁 박 비서는 해숙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지연과 최 대표의 대화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해숙은 무표정하게 들었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예상대로군요. 박 비서가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위조 유언장까지 준비했습니다. 해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원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해숙의 마음은 차가웠어요. 박 비서, 예, 회장님. 20년 전 당신이 처음 왔을 때 기억하나? 박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빚에 쪼들려 자살까지 생각하던 때였죠. 해숙은 돌아서서 박 비서를 봤어요. 내가 당신을 구했지. 돈을 빌려주고 일자리를 줬어. 박 비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잊지 못합니다, 회장님.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해숙은 박 비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고맙네. 이번 일도 자네만 믿네. 박 비서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목숨 바쳐 모시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깊은 신뢰가 있었어요. 20년이 쌓아 올린 신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훈은 해숙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지연은 외출 중이었습니다. 할머니, 약혼식 초대장 보셨어요? 도훈이 물었습니다. 해숙은 멍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예쁘더구나. 도훈은 웃었습니다. 지연이가 정말 할머니를 잘 모셔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해숙은 도훈을 바라봤어요. 순박한 손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해숙이 키운 아이였어요. 착했습니다. 너무 착해서 오히려 걱정이었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거든요. 도훈아, 해숙이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도훈은 놀라 할머니를 봤습니다. 네, 할머니? 해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지연의 본색을 알려줘야 할까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때가 아니었어요. 도훈이 직접 보고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었죠. 아니다. 행복하렴. 해숙은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도훈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다시 해숙의 방에 왔어요. 도훈이 출장을 간 날이었습니다. 집엔 지연과 해숙만 있었어요. 지연은 위조 유언장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좀 보세요. 서류를 해숙 앞에 펼쳤어요. 해숙은 멍하게 서류를 봤습니다. 이게 뭐니? 지연은 인내심을 잃고 있었어요. 유언장이에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무서워.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가 무서워요? 그냥 도장만 찍으라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해숙은 움츠러들었어요. 진짜 무서워하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지연은 해숙의 팔을 잡았어요. 거칠게 잡았습니다. 아플 정도로 세게 잡았어요. 할머니, 제발 좀 협조해주세요. 이러면 저도 힘들다고요. 해숙은 작게 신음했습니다. 아파. 놔줘. 하지만 지연은 놓지 않았어요. 도장부터 찍어요. 그럼 놔줄게요. 해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어요. 아파서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조금만 더 참아야 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놔줘. 지연은 해숙을 놓았어요. 도장을 꺼내 해숙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자, 여기 찍으세요.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들었어요. 서류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도장을 떨어뜨렸어요. 아이고.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네. 도장을 주우려 허리를 숙였어요. 그 순간 해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연의 뒷모습을 보는 눈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조금만 더 증거를 모으자. 다음 날 박 비서는 해숙에게 보고했습니다. 어젯밤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폭행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해숙은 영상을 봤어요. 지연이 자신의 팔을 거칠게 잡는 장면이었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박 비서가 말했습니다. 약혼 시기 2주 후입니다. 그때 모든 걸 공개하시겠습니까?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폭로해야지. 박 비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훈 도련님은 충격이 크실 텐데요. 해숙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어요. 알아. 하지만 지금 알려주는 게 결혼 후에 알려주는 것보다 나아. 박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해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꽃잎들이 비에 젖어 떨어지고 있었어요. 사람의 본성은 해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위기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지. 지연은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일주일 후 지연은 다시 최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급했어요. 표정의 조급함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가 도장을 안 찍어요. 자꾸 피해요. 최 대표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뭘 그렇게 못해? 치매 노인 하나 다루는 것도 못해?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생각보다 고집이세요. 그리고 박 비서가 자꾸 방해해요. 최 대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박 비서를 제거해야겠군.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제가요? 무슨? 최 대표는 손을 저었습니다. 죽이란 얘기가 아니야. 그냥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지. 스캔들이든 뭐든. 지연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최 대표는 비웃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걱정 말고 기다려.
하지만 지연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오래된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여보, 해숙이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거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겠지?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해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걸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었어요. 해숙은 재빨리 사진을 서랍에 넣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고 자는 척했어요.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지연이 안을 들여다봤어요. 해숙이 자고 있는 걸 확인하고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해숙은 눈을 떴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이야. 이제 곧 내 본 모습을 모두가 보게 될 거야.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곧 모든 게 무너질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은 평온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어요. 해숙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멍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죠. 지연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겉으론 다정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손놀림은 거칠었어요. 접시를 내려놓을 때 소리가 컸고 냉장고 문을 닫을 때도 세게 닫았습니다. 짜증이 나 있었어요. 어젯밤에도 해숙이 도장을 찍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흐를수록 조급해지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비서였어요. 지연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박비서가 올 때마다 일이 꼬였거든요. 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어요. 어서 오세요, 박 비서님. 웃으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박비서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계십니까?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거실에 계세요. 근데 오늘은 무슨 일로? 박비서는 서류 가방을 들어 보였어요. 회장님과 논의할 일이 있습니다. 지연은 더 묻지 못했어요. 박비서는 이미 거실로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박비서는 해숙 옆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부엌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비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해숙은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게 대답했어요. 뭐가? 박비서는 서류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모든 증거입니다. 영상, 녹음, 통화 기록, 위조 유언장까지. 해숙의 손이 살짝 움찔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그대로였습니다. 최 대표는 박비서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비리도 다 확보했습니다. 탈세, 횡령, 배임. 증거가 충분합니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약혼식 날 모두에게 보여줘. 박비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도훈 도련님이 받을 충격이. 해숙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손자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건 필요한 일이었어요. 도훈이는 강해. 이겨낼 거야.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비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박비서는 일어나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지연이 거실로 왔습니다. 무슨 얘기 하셨어요? 해숙은 멍하게 지연을 봤어요. 응. 뭐라고?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찝찝했어요. 박비서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숙은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달 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해숙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죠. 치매 증상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해숙은 결심했습니다. 치매 연기를 하기로요. 이유가 있었어요. 최근 들어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이상했거든요. 특히 지연이 그랬습니다. 지나치게 친절했어요. 해숙은 오랜 세월 사업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었어요. 지연의 친절이 진심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하기로 했어요. 치매인 척하면서 사람들의 본 모습을 보기로 했습니다. 박 비서에게만 진실을 말했어요. 나를 도와줄 수 있겠나? 박 비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연극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안경을 못 찾는 척, 약을 흘리는 척. 사람들은 걱정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탐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은 계속 연기했어요. 증상을 점점 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럴수록 지연의 본색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 증거를 잡았습니다. 위조 유원장과 최 대표와의 내통. 박 비서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지연이 외출한 날 그녀의 방을 수색했어요. 불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진 서류를 발견했어요. 위조 유언장이었습니다. 박 비서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찍었어요. 그리고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지연의 휴대폰도 확인했어요. 비밀번호는 도훈 생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도훈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배신하고 있었으니까요. 통화 기록을 복사했습니다. 최 대표와의 통화가 수십 통이었어요. 문자 메시지도 노골적이었습니다. 할머니 곧 처리할게요. 유산 받으면 3-7로 나누기로 했죠? 도우는 아무것도 몰라요. 바보예요. 박 비서는 분노를 참았습니다. 도훈 도련님을 바보라고 부르다니. 순박한 걸 바보라고 부르다니.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았어요. 그리고 해숙에게 전달했습니다. 해숙은 USB를 보며 작게 웃었어요. 이제 됐어. 이제 충분해. 지연은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박 비서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최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예요. 뭔가 이상해요. 최 대표가 물었습니다. 뭐가? 지연은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 비서가 수상해요. 자꾸 할머니랑 뭔가 얘기하고. 최 대표는 비웃었습니다. 피해망상 아니오. 늙은이하고 늙은 비서가 무슨 수를 쓰겠어. 지연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도 최 대표가 말을 끊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 약혼식 전까지만 참아. 그러면 모든 게 끝나.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그 시각 도우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약혼식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축하해. 도훈아 신부가 정말 미인이더라. 부럽다. 할머니도 재벌이시고. 도우는 웃었습니다. 재산은 상관없어요. 지연이가 할머니를 진심으로 모시는 게 고마워요.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요즘 보기 드문 효부감이네. 도우는 행복했습니다. 할머니도 건재하시고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게 됐고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그 완벽함이 거짓이었다는 걸요.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약혼식까지 딱 일주일이었어요. 해숙은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이 깊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 박 비서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겠습니까?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비서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지연이 해숙을 학대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욕설, 폭행, 협박. 모든 게 녹화되어 있었어요. 해숙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봤습니다. 이걸 약혼식 날 틀어. 박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객 전원이 보게 하겠습니다. 해숙은 노트북을 닫았어요. 지연아,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심판받을 날이 왔다. 그날 밤 지연은 꿈을 꿨습니다. 악몽이었어요. 해숙이 일어나서 걷고 있었습니다. 멀쩡하게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연을 보며 웃었습니다. 차갑고 무서운 웃음이었어요. 넌 이제 끝이야. 지연은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도훈이 깼어요. 지연아, 괜찮아? 지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꿈 꿨어. 도훈은 지연을 안아줬어요. 괜찮아. 약혼식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지연은 도훈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번개가 쳤어요. 천둥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약혼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안은 분주했어요. 꽃 장식이 들어오고 케이터링 업체가 메뉴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었어요. 지연은 들떠 있었습니다. 마지막 드레스 피팅을 하러 나갔어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참으면 돼.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 비서의 눈빛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박 비서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해숙과 함께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회장님, 약혼식장 시스템 접근 권한 확보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상은? 박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언제든 재생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조작하겠습니다. 해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좋아,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구나. 박 비서는 해숙의 옆에 섰습니다. 둘 사이엔 긴 침묵이 흘렀어요. 2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박 비서는 그때 박민수라는 이름의 평범한 사업가였어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당했어요. 거래처가 돈을 들고 도망갔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빚만 남았어요. 박민수는 절망했습니다. 가족을 볼 면목이 없었어요.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뛰어내리려 했어요. 죽으면 보험금이라도 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했어요. 뛰어내리면 보험금 안 나와요. 박민수는 돌아봤습니다. 정혜숙이 서 있었어요. 당시 50대였던 혜숙은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누구세요? 박민수가 물었습니다. 혜숙은 다가왔어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 근데 당신 왜 죽으려고 해요? 박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혜숙은 다리 난간에 기댔습니다. 빚 때문이죠?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박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10억을 갚을 방법이 없어요. 혜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꺼냈어요. 내일 아침 이 주소로 와요. 일자리 줄게요. 박민수는 명함을 받습니다. 정혜숙 회장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왜 저한테? 혜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전 나도 당신처럼 다리 위에 서 있었어요. 누군가 구해줬죠. 이젠 내가 구해줄 차례예요. 그날 혜숙은 박민수의 빚을 갚아줬습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평생 내 곁에서 일해요. 그게 조건이에요. 박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숨 바쳐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박 비서가 됐어요. 박 비서는 회상에서 깨어났습니다. 해숙이 말했어요. 그때 생각나? 박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생각합니다, 회장님. 그날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전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해숙은 박 비서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맙네. 20년 동안 한결같이 곁을 지켜줘서. 박 비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이야말로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긴 세월이 만든 신뢰가 그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해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일 위험할 수도 있어. 최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박 비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회장님을 지키는 게 제 임무입니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마지막까지 함께 가보자고.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박 비서는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약혼식 날 사용할 자료들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들어왔어요. 얼굴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박 비서님, 얘기 좀 해요. 박 비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지연은 문을 닫고 다가왔어요. 솔직히 말해요, 할머니랑 뭘 꾸미고 있어요? 박 비서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지연은 책상을 탁 쳤어요. 거짓말 마세요. 자꾸 할머니랑 수근거리잖아요. 뭔가 숨기는 거 다 알아요. 박 비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연보다 키가 컸어요.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지연 씨,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연은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돈 좀 챙기고 조용히 넘어가요. 노인네 곧 돌아가실 텐데 뭘 그렇게 의리 지켜요? 박 비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회장님을 노인네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지연은 비웃었어요. 아니면 뭐예요? 치매 걸린 늙은이잖아요. 박 비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치매 걸린 늙은이잖아요.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녹음했어요? 박 비서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말 녹음됐습니다. 지연은 당황했어요. 그게 박 비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약혼식 날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박 비서는 지연을 지나쳐 나갔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최 대표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부하 직원이 보고하고 있었어요. 박 비서 놈이 수상합니다.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 대표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감시의 약혼식 전까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보고해. 부하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대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불안했습니다. 뭔가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에게였어요. 나야 박 비서 조심해. 녹음하고 다닌다.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녹음당했어요. 최 대표는 욕설을 뱉었어요. 뭐? 무슨 소리를 녹음당했는데? 지연이 울먹였습니다. 할머니를 치매 걸린 늙은이라고? 최 대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보 같은. 이제 어쩌려고?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최 대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단 약혼식은 진행해. 이미 늦었어. 증거 나온 후에 대처하는 수밖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쥐고 떨고 있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박 비서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엔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의 사진이었어요. 여보, 미안해 당분간 집에 못 갈 것 같아.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꼭 해야 하는 일이야. 회장님을 지켜야 해. 박 비서는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오래된 편지가 있었어요. 해숙이 20년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민수 씨,
당신은 이제 내 가족입니다. 평생 함께 갑시다. 박 비서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회장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약혼식장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영상 파일을 업로드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당일만 남았어요. 박 비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이제 고지다. 이제 곧 진실이 드러난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훈이었어요. 박 비서님, 저예요. 박 비서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습니다. 네. 도련님 무슨 일이십니까? 도훈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약혼식 날 할머니 잘 모셔주세요. 제가 신경 쓸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요. 박 비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수한 도훈이 곧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도훈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비서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 비서는 한참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도련님,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게 옳은 일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약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박 비서는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USB를 확인하고 영상을 재생해 봤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해숙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준비 끝났나? 박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해숙은 박 비서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박 비서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폭풍이 몰아칠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니까요. 해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모든 게 바뀐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해가 밝았어요. 맑고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곧 폭풍이 몰아칠 거예요. 약혼식장은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초대됐어요. 재벌들, 정치인들, 유명 인사들이 모두 모일 예정이었습니다. 지연은 신부 대기실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웨딩 플래너가 드레스를 다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지연은 아름다웠어요. 하얀 드레스가 완벽했고 화장도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긴장이 역력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악몽을 또 꿨거든요. 해숙이 일어서서 자신을 가리키는 꿈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 대표였어요. 준비됐소? 지연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근데 불안해요. 최 대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늘만 넘기면 모든 게 당신 거요. 진행하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은 심호흡을 했어요. 그래, 오늘만 넘기면 돼. 대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수백 개의 꽃이 장식됐고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무대 위엔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입장하고 있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사회 유력 인사들이었죠. 박 비서는 뒤편 조정실에 있었습니다. 기술팀과 함께 영상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재생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지연이 해숙을 학대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선명했고 생생했어요. 기술팀장이 물었습니다. 이 영상을 언제 틀어드릴까요? 박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면 바로 재생하십시오.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술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박 비서는 조정실 창문으로 연회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어요. 회장님 곧 시작됩니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해숙이 도착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박 비서가 밀고 들어왔습니다. 한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멍했어요. 여전히 치매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분이 정 회장님이시구나. 안타깝네 치매라고 들었는데. 그래도 손자 약혼식에 나오셔서 다행이야. 해숙은 앞줄에 앉았습니다. 도훈이 달려와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해숙은 도훈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응, 우리 손자 결혼하는 거지? 도훈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약혼이에요. 할머니 오늘 지연이랑 약혼해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예쁜 신부구나. 도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가 자신의 결혼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박 비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곧 도훈은 큰 충격을 받을 테니까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입장 음악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이 일어섰어요. 지연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부케를 든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웃음을 유지했어요. 도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연은 도훈의 손을 잡고 무대로 올라갔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두 분의 약혼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회자는 계속 진행했어요. 신랑 윤도훈 씨는 정혜숙 회장님의 손자이시며 신부 윤지연 씨는 회장님을 정성껏 모셔온 효녀이십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하객들이 감탄했습니다. 저런 며느리 둔 게 복이네. 요즘 같은 세상에 복이 드물어. 하지만 곧 그 생각이 산산조각 날 거예요.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신부가 정성껏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무슨 영상이요? 사회자도 당황했어요. 여기 진행표에 영상 상영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그런 거 준비 안 했는데요. 그때 조명이 꺼졌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용한 밤 장면이었습니다. 해숙의 침실이었어요.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은 무슨 영상인지 궁금해하며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음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연이 해숙의 손목을 거칠게 잡는 장면이었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할머니, 약속한 유언장 언제 써주실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술렁거렸어요. 지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게 아니에요. 하지만 영상은 계속됐어요. 다른 날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연이 해숙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빨리 돌아가시든가 아니면 유언장이나 쓰세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학대잖아. 노인 학대. 도훈은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연이 최 대표와 카페에서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유언장만 손에 넣으면 그 재산의 30%는 당신 거요. 최 대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객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사기야, 사기. 지연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조작이에요. 이건 조작이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영상은 너무 선명했고 너무 생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해숙이 일어섰어요. 멀쩡하게 일어섰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해숙은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는 단단했어요. 치매 환자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도훈이 놀라 외쳤어요. 할머니, 해숙은 무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지연과 마주 섰어요. 치매. 해숙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난 한 번도 치매에 걸린 적이 없다. 연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해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뒤로 물러섰어요. 할머니, 이게 무슨... 해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날 학대하는 걸 보고 싶었어. 내 본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지. 하객들이 술렁였어요. 해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치매 연기를 했어.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봤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지연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해숙은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내 재산을 노리고 내 손자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학대하며 유 원장을 위조하려 했습니다. 박 비서가 무대로 올라왔어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위조 유 원장, 녹음 파일, 최 대표와의 공모 증거.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경찰 불러야지! 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아, 이게 진짜야?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도훈아, 아니야, 오해야. 하지만 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 정말 치매가 아니었어요? 해숙은 도훈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하다, 도훈아. 하지만 내가 직접 봐야 했어. 저 여자의 본 모습을. 도훈은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해숙은 도훈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도훈은 할머니 품에서 울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슬픔이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박 비서가 미리 연락해둔 거였습니다. 윤지연 씨, 체포합니다. 사기 및 노인 학대 혐의입니다. 경찰이 지연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지연은 발버둥 쳤습니다. 아니에요, 놔주세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은 또 다른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하객 중에 있던 최 대표였어요. 당신도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 대표는 저항했지만 금방 제압됐습니다. 두 사람은 끌려나갔어요. 연 회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차분했어요. 무대 중앙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하객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해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약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대받고 침묵할 필요 없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점점 커지는 박수였어요. 연 회장이 비워졌습니다. 해숙과 도훈 그리고 박 비서만 남았어요. 도훈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해숙이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겠니? 도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해숙은 도훈을 안았습니다. 알아. 내가 너무 착해서 속은 거야. 도훈은 할머니 품에서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해숙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회복을 시작할 시간이야. 약혼식장이 텅 비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떠났어요. 웅성거리며 오늘 일을 이야기하면서 나갔습니다. 누구도 지연을 동정하지 않았어요. 무대 위엔 버려진 부케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꽃들이 이제는 시들어 보였어요. 마치 지연의 꿈처럼요. 경찰서로 가는 차 안이었습니다. 지연은 수갑을 찬 채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옆엔 최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도 수갑을 차고 있었죠.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화장이 번져 얼굴은 엉망이었습니다. 완벽했던 신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럴 리가 없어.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 대표는 화가 나 있었어요. 내가 뭘 했어? 조심하라고 했잖소. 지연은 최 대표를 봤습니다. 당신이 박 비서를 제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최 대표는 고개를 돌렸어요. 늦었어. 이미 다 끝났소. 차는 경찰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은 차갑고 삭막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지연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들어왔어요. 서류를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윤지연 씨,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영상, 녹음, 위조, 유언장. 노트북을 돌려 지연에게 보여줬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지연이 해숙을 학대하는 장면이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건 조작이에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조작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형사는 계속 물었습니다. 최 대표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공모한 거 맞죠?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그냥 따라한 것뿐이에요. 형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따라했다는 게 변명이 됩니까? 노인 학대는 중범죄입니다. 게다가 사기와 위조까지.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냥 잘 살고 싶었어요. 형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 조사실에선 최 대표가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연보다 더 완강했어요. 증거가 뭡니까? 카페에서 만난 게 범죄입니까?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대화 내용이 녹음됐습니다. 유산을 나눠 갖기로 했다는 내용이요. 최 대표는 비웃었어요. 그건 농담이었습니다. 형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요? 당신 회사의 탈세 증거입니다. 박 비서가 제공했습니다. 최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형사가 말했습니다.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정 회장 재산을 노리고 지연 씨와 공모했고 그 자금으로 당신 회사 비리를 숨기려 했죠. 최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형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 대표 씨, 오랜만에 감방 생활하시게 생겼습니다. 최 대표는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뉴스가 터졌습니다. 약혼식장의 일이 기사화됐어요. SNS에도 퍼졌습니다. 1000억대 재벌 며느리. 알고 보니 사기꾼. 치매 할머니 학대한 예비 며느리 체포. 정혜숙 회장. 치매 연기로 사기꾼 적발. 기사 댓글란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저런 인간이 어떡해. 할머니 불쌍해. 얼마나 힘드셨을까? 사형시켜야 해. 지연의 과거도 파헤쳐졌어요. 대학 시절 친구들이 인터뷰했습니다. 원래 돈밖에 몰랐어요. 부자 남자 만나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 양심이 없는 애였어요. 친구 것도 훔쳐갔어요. 지연의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쁜 외모 뒤에 숨겨진 추악한 본성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방송에서도 다뤘습니다. 토론 프로그램에 전문가들이 나와 말했어요. 노인 학대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이 강화돼야 합니다. 지연은 그 모든 걸 유치장 텔레비전으로 봤습니다.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을 보며 울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유치장은 춥고 어두웠어요. 지연은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지연을 알아봤습니다. 야, 너 그 뉴스에 나온 년 아니야? 한 여자가 물었어요.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맞네, 할머니 때린 년. 다른 여자가 침을 뱉었어요. 쓰레기 같은 년. 지연은 움츠러들었습니다. 두려웠어요.
여기서도 밖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어요. 돈, 명예, 사랑, 미래.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지연은 무릎을 안고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야?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아니,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지연은 모든 걸 잘못했어요. 탐욕에 눈이 멀어 사람을 짓밟았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였어요. 같은 시각 도훈은 집에 있었습니다.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불을 켜지 않아 어두웠습니다. 손엔 지연과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웃음이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믿었는데, 도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믿었는데, 눈물이 떨어졌어요. 사진 위로 눈물이 떨어져 얼룩졌습니다. 해숙이 방에서 나왔어요. 거실 불을 켰습니다. 도훈아, 아직도 안 잤니? 도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해숙은 도훈 옆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 도훈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화 안 나세요? 저 때문에 해숙은 도훈의 손을 잡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순수하게 사랑했어. 잘못한 건 지연이지. 도훈은 한참 울었습니다. 해숙은 손자를 토닥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 비서가 해숙을 찾아왔어요. 회장님, 보고 드립니다. 해숙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말해보게. 박 비서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사기와 노인 학대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구형은 5년 정도 예상됩니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대표는 박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탈세와 횡령, 배임으로 추가 기소됩니다. 10년은 받을 것 같습니다. 해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래. 그 정도면 됐어.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후회되진 않으십니까?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필요한 일이었어. 도훈이를 지키기 위해서. 박 비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의 지혜에 감탄합니다. 해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혜가 아니야. 그냥 살아온 세월이지. 유치장 안 지연은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다른 수감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처음엔 그냥 잘 살고 싶었어.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돈 많은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살고 싶었어. 그게 뭐가 잘못이야.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요. 남을 짓밟으면서까지 원하는 걸 얻으려 했다는 걸요. 도훈아,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심이었어요. 도훈에 대한 감정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돈 때문에 접근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도훈의 순수함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탐욕이 먼저였고 그 탐욕이 모든 걸 망쳤어요. 지연은 무릎을 안고 울었습니다. 후회의 눈물이었어요. 며칠 후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지연은 법정에 서게 될 거예요.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들어야 했습니다. 변호사가 면회를 왔어요. 지연 씨, 정말 항소할 생각 없으세요? 감형 받을 수도 있어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받을 만큼 받을게요. 변호사는 놀랐어요. 왜요? 5년이에요. 짧지 않습니다. 지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일에 대한 대가니까요. 변호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혼자 남은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철창 너머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자유로운 하늘이었어요. 5년 후 지연은 중얼거렸습니다.
5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대답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다시는 예전의 지연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재판날이 왔어요. 법원 앞엔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즐비했고 마이크를 든 리포터들이 서 있었어요. 오늘 정혜숙 회장 학대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윤지연과 최 대표는 각각 사기, 노인학대, 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방청객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이 재판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해숙도 와 있었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고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옆엔 박비서가 있었고 뒤엔 도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훈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한 달이 지났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고 낮엔 멍하니 지냈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기림! 모두가 일어섰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들어왔어요.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옆에서 안내하고 있었어요. 한 달 전에 지연과는 달랐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단정하지 못했어요.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게 그 여자구나.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었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최 대표도 들어왔어요. 그도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한 달 동안 구치소 생활을 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윤지연, 최민호 기소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판사님. 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럼 검사 측 입장을 듣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 검사였어요. 단호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고 말했습니다. 판사님,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약자를 짓밟고 노인을 학대한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검사는 모니터를 켰어요. 약혼식 날 공개됐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지연이 해숙을 학대하는 장면이었어요. 방청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검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 윤지연은 피해자 정혜숙 회장님께 접근의 며느리 행세를 하며 신뢰를 얻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지연이 최 대표와 만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범 최민호와 공모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위조 유언장까지 준비했습니다. 검사는 위조 유언장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이는 명백한 사기이며 노인 학대이며 문서 위조입니다. 방청석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검사는 해숙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피해자 정혜숙 회장님은 치매 연기를 하며 피고인들의 본색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윤지연에게 징역 5년, 피고인 최민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연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지연을 봤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돈에 대한 집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환경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인정됩니다. 변호인, 계속하십시오.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정혜숙 회장님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어 합니다.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방청석의 반응은 차갑했어요. 관대? 저런 짓을 하고? 5년도 적어.
판사가 다시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최 대표의 변호사도 비슷한 변론을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들,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지연이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람으로서 해선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지연은 해숙을 봤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해숙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도훈 씨에게도 죄송합니다. 당신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했습니다. 도훈은 지연을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을 벌을 받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앉았습니다. 최 대표도 일어섰어요. 하지만 그는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지연이가 저를 이용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뭐라고요? 최 대표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사업상 만났을 뿐입니다. 범죄에 가담한 적 없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증거를 부인하시는 겁니까? 녹음 파일과 통화 기록이 다 있습니다. 최 대표는 말을 멈췄어요.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앉으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증언하실 분 계십니까? 도훈이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도훈을 봤어요. 도훈은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선서를 하고 앉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윤지영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도훈이 대답했습니다. 약혼자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어요. 검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할머니를 학대하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도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지연이가 할머니를 진심으로 모신다고 믿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훈은 한참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배신감을 느낍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도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이 한심합니다. 할머니가 고통받는 걸 눈치채지 못한 제가. 목이 메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 괜찮으시면 계속하십시오. 도훈은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연이가 벌을 받길 원합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길 바랍니다. 증언이 끝났습니다. 도훈은 자리로 돌아왔어요. 마지막으로 해숙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해숙을 주목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치매 연기를 하셨습니까? 해숙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본색을 보고 싶었습니다. 약자가 됐을 때 누가 진심으로 대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통스러우셨을 텐데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특히 손자가 속는 걸 보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도훈을 봤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입니다. 결혼 후였다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테니까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을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해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저 정의가 실현되길 바랄 뿐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해숙은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판사는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1시간 후 다시 법정이 열렸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윤지연은 사기, 노인 학대,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피고인 최민호는 공모, 탈세, 횡령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최 대표는 의자를 쳤습니다.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무시했어요.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법정을 나서며 해숙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회장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해숙은 멈춰 섰어요.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국 실현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이제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할 겁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우리 노인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해숙은 도훈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제 손자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겁니다. 도훈은 할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첫 진짜 미소였어요. 해숙과 도훈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회복이 시작될 거예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물들고 선선한 바람이 불었어요. 해숙의 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긴장과 거짓이 없었어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진짜 평화였죠. 해숙은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국화꽃이 피어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박 비서가 차를 따라줬어요. 회장님, 재단 개소식이 다음 주입니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비는 잘 되고 있나? 박 비서가 대답했어요. 네,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언론 반응도 좋습니다. 해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동안 해숙은 바빴어요.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은빛 희망 재단이었어요. 재단은 노인 학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법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학대 예방 교육도 했어요. 해숙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기부금이 모였고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왔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여전히 상처가 있었지만 조금씩 아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회사에서 승진 제의 받았어요. 해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축하한다. 도훈아. 도훈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해숙은 도훈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일어선 거야. 나는 그저 곁에 있었을 뿐이야. 도훈은 한참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저 아직도 가끔 지연 생각이 나요. 해숙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도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신당한 게 너무 아파요. 믿었던 사람한테. 해숙은 도훈을 바라봤어요. 도훈아, 배신은 상대방이 한 거야. 하지만 내가 사랑한 건 내 선택이었어. 그건 아름다운 거야. 도훈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바보같이. 해숙이 말을 끊었어요. 바보가 아니야, 순수한 거지. 그 순수함을 잃지 마.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노력할게요. 해숙은 미소 지었어요. 그래, 그리고 언젠가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거야. 도훈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일주일 후 재단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큰 건물이 준비됐어요. 상담실, 법률사무소, 교육장이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노인분들, 사회복지사들, 기자들이 왔어요. 모두 이 재단에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해숙이 연단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해숙은 계속 말했어요. 저는 직접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비록 연기였지만 그 고통은 진짜였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싸울 힘이 있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지혜도 있었죠. 해숙은 청중을 돌아봤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이고 약하고 두려워하십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 재단은 그분들을 위한 겁니다.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않도록, 함께 싸울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어요. 해숙은 미소 지으며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재단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어요. 개소식이 끝나고 오후였습니다. 한 노인이 재단을 찾아왔어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상담실로 들어왔어요. 해숙이 직접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어요. 저 말씀드리기가. 해숙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때려요.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아들은 실직 후 술을 마시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주지 않으면 폭력을 휘둘렀어요.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아들이니까요. 그래도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회장님 이야기 봤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해숙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박 비서가 들어와 법률 상담을 시작했어요. 보호명령, 법적 조치, 쉼터 안내. 모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할머니는 떠나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해숙은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거야,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해숙에게 우편물이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어요. 보내는 사람은 윤지연이었습니다. 해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정혜숙 회장님께 저는 윤지연입니다. 이 편지를 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제가 한 일을 생각합니다.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회장님께 용서를 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막아주셨습니다. 더 큰 죄를 짓기 전에요. 만약 결혼했다면 저는 더 나쁜 사람이 됐을 겁니다. 교도소에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제 탐욕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됐어요. 어렸을 때 가난했습니다. 늘 부족했어요. 그래서 돈에 집착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젠 압니다. 그게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걸요. 5년 후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나올 겁니다. 회장님처럼 강하진 못하겠지만 최소한 약한 사람을 짓밟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훈 씨에게도 전해주세요. 정말 미안하다고 그의 순수함은 진짜였습니다. 제가 더러웠던 거죠. 마지막으로 회장님의 건강을 빕니다. 재단 소식 들었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언젠가 제가 도울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꼭 돕고 싶습니다. 윤지연 올림. 해숙은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타까움이었어요. 지연아,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진짜로 변할 수 있길 바란다. 해숙은 도훈을 불렀습니다. 도훈아, 이거 좀 봐. 편지를 건넸어요. 도훈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얼굴 표정이 변했어요. 슬픔, 분노, 그리움이 교차했습니다. 다 읽고 나서 한참 침묵했어요. 할머니,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해숙이 물었습니다. 화나니? 도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슬퍼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을 텐데. 해숙은 도훈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 사람은 복잡해. 전부 나쁘거나 전부 좋은 사람은 없어. 도훈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연을 용서하실 거예요? 해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르겠다. 지금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라. 도훈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저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해숙은 미소 지었어요. 그래 서두를 필요 없어.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재단은 크게 성장했어요. 전국에 지부가 생겼고 수백 명의 노인들을 도왔습니다. 해숙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어요. 79세였지만 정정했습니다. 강연도 다니고 상담도 직접 했어요. 도훈도 변했습니다.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와서 노인분들을 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상담 5건 했어요. 도훈이 보고했습니다. 해숙은 뿌듯해했어요. 그래. 잘했어. 너도 이제 전문가구나. 도훈은 웃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배웠죠? 두 사람은 재단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재단이 도운 사람들의 사진이었어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해숙이 말했습니다. 도훈아, 너 알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도훈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뭔데요? 해숙은 사진들을 가리켰어요. 사람이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해숙은 손자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너는 좋은 사람이야. 도훈아, 그걸 잊지 마. 저녁이 됐습니다. 해숙과 도훈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원엔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박 비서가 저녁을 준비해 놨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해숙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네도 수고했네. 셋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재단 이야기, 도운 사람들 이야기, 모두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해숙은 정원으로 나갔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재산 잘 쓰고 있어요. 사람들을 돕는 데 쓰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숙은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도훈이 나와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 추워요 들어가요. 해숙은 손자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들어가자.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이 켜진 집은 따뜻했어요. 진짜 가족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해숙은 생각했어요. 사람의 가치는 재산이 아니라 진심으로 드러난다고. 거짓과 탐욕은 언제나 무너진다고. 하지만 사랑과 진실은 영원하다고. 그리고 늦었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고. 해숙은 잠들기 전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재산이 아니라 진심으로 드러난다. 거짓과 탐욕은 언제나 무너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가진 걸 나누는 사람, 그리고 빼앗는 사람. 결국 남는 건 사랑뿐이었다.